요것은 뭘까요? 요것은 손걸레죠. 장갑 걸레죠. 네, 장갑 걸레로 쓰는 건데 이것은 이제 벌레 퇴치용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가라. 저는 2022년 7월 1일에 제가 칡도로 이사를 와서 이제 지금 2년 가까이 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산 밑에 이제 이 텃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에서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아파트 생활보다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 중에 또 가장 큰 것은 그 벌레와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막 그 방에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하는 것을 막 모기약을 막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저한테도 사실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모기장을 구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살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요것은 뭘까요? 요것은 손걸레죠. 장갑 걸레죠. 네, 장갑 걸레로 쓰는 건데 이것은 이제 벌레 퇴치용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벽에 큰 거미가 지나다닌다든지, 뭐 돈벌레, 설랭이, 뭐 작은 다리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벌레라든지 나방이라든지 그게 다니고 있어요. 이걸 장갑을 끼고 요 벽에 탁 잡으면 굉장히 잘 잡혀요, 이게. 그리고 이 벌레들을 안 아프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밖으로 내가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 처음 겨울을 지내면서 그 쥐가 막 새벽에 막 1시, 2시에 제가 막 이제 글쓰기 하고 영상 편집하고 그런 작업할 때 막 천장에 막 대여섯 마리가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로워서 저걸 퇴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찐드기를 사서 쥐가 다니는 곳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가족 한 6마리를 제가 그 찐드기로 잡아가지고 산에다 버린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쥐를 그렇게 제가 살생을 했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오전에는 막 뱀이 울 안으로 들어가지고 막 그 세숫대 뒤편으로 이렇게 막 웅크리고 앉아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집게로 집어서 이제 산 밑에다 갖다 버렸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런 이제 동물, 그런 곤충들이 사는 데를 인간이 점유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던 공간을 내가 침입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내쫓는다는 것은 그건 그 도리에 사실은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기장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좀 덜 아프게 이걸 사용한다든지. 쥐 퇴치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쥐들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소리가 났을 때 그때 저는 그 고양이 소리를 녹음했던 것을 크게 막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정말로 지난 겨울에는 한 마리도 얼씬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와서 막 소리 내고 하다가 그것을 한 3번, 4번쯤 틀어주니까 정말로 쥐가 한 마리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골집에 사시면서 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고양이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면은 쥐가 그 고양이 소리 때문에 겁나서 얼씬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베이킹 파우더하고 뭐 식용유를 섞어서 이제 해충을 퇴치한다든지, 그리고 목초액을 가지고 희석시켜서 활용하거나 EM 용액을 가지고 이제 희석시켜서 또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희석시켜서 그대로 먹어도 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그 자연을 덜 훼손시키고 또 피해를 덜 주는 방법으로 해서 농사를 이제 지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땅에 이제 검은 비닐을 씌우는 그 멀칭도 양어머니께서 이제 농사 짓던 남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 내년부터는 멀칭을 아예 하지 않고
진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냥 연습 삼아 이제 농사를 짓는 걸로 생각을 하고, 화학 비료, 화학 농약 이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 농법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자연을 덜 괴롭히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실천하는 환경운동 중에는 그 3-4-1매가 있거든요. 3-4-1매라는 것은 3번 생각하고 1번 구입하자, 이제 살 매자거든요. 공자님 말씀에 3-4-1원, 3-4-1 행이 있어요.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3번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편리함 딱 1번 생각하고 일회용품을 막 쓰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사기에 앞서서 이 물건이 정말로 꼭 필요한 건지, 두 번째는 대체 물품이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적인지, 이 적어도 이 3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손이 다쳐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을 때 환우들께서 추천해 주는 물건이 있었어요. 손을 감싸고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거 되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이제 12,000원인데,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떠나서 그거 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가? 네,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대체 물건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체 물건이 있었어요. 제가 비닐을 모아놨던 봉지에서 긴 비닐이 있더라고요. 그 파를 사왔던 비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비닐을 팔에 끼고 머리띠 고무줄을 여기다가 딱 채우니까 물이 도르지 않아서 샤워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새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아들이나 조카나 매형한테 옷을 물려 입고, 그래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 제가 새 옷을 산 게 한 4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참고로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은 그 구제 의류 매장에서 제가 10,000원 주고 산 거고요. 그리고 이 청바지하고 이 작업용 조끼, 그리고 이 모자는 제가 뭐 길이나 또 해양 쓰레기 청소를 할 때 주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릴 때 떨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실증이 난다든지 뭐 유행이 지나서 버려지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세탁해서 입는다면은 전혀 입는데 뭐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는 거의 매일 일회용품 쓰레기를 쓰고, 뭐 냉장고 쓰고, 에어컨 쓰고, 정수기 쓰고 하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지만 그 에너지 비용하며, 그리고 그걸로 인한 뭐 오물을 하며, 이것은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게 큰 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죄보다 더 큰 것은, 저는 물을 더럽히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정말로 고민하면서 내가 사는 이 방식이 과연 지구에, 그리고 후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3-4-1매를 꼭 실천을 해서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